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얀 분에 어여쁜 문양을 입은 완주의 분청사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도자기, 특히 이제 분청사기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승해야 된다는 좀 나름대로 좀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고요.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데요. 그 빛나는 속살을 다시 빚는 사람. 도예가 진정욱 작가를 만납니다. 도심 곳곳 어디서나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시 전주. 진정욱 작가의 작품들도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한 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큰 대작들이 자연조명 가득한 거리 전시장에서 자태를 뽐내는데요. 문 밖으로 나온 예술작품에 관람객과 작가는 뜻밖의 만남을 갖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도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예를 관람할 수 있게끔 순회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하고 발길이 닿은 곳은 산골마을 깊숙이 자리한 작업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흙과의 한판 씨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오롯이 둘만의 시간. 조심스레 교감을 시도해봅니다. 20년 넘게 물레를 돌렸지만 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흙이 금세 곁을 내어주리란 걸 알거든요. 이 분청사기라고 하는 도자기의 그게 가장 큰 매력일 것 같은데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됐었던 그 시대에 서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흙도 따라서 그렇게 좀 철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청자나 백자처럼 그렇게 정제되어 있는 흙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이제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어서 더 서민적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끈하게 뻗은 곡선미에 둔탁한 듯 하면서도 은근히 빛나는 매력 덕분에 지금은 귀하게 대접받는 작이지만 수백 년 전만 해도 분청사기는 막사발 정도로 취급받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진정욱 작가에겐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2014년 그에게 도자기 공예 분야 최연소 우수 숙련 기술자의 영예를 준 것도, 또 공예 공모전에서 여러 번 대상의 영광을 안겨준 것도 모두 분청사기였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도자기를 접하는 과정에서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도자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도자기를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청사기를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흙 만지는 일이 그에겐 운명이 됐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형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다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여기에 좀 넣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의 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임신한 엄마의 그 배처럼 아주 그 푸근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형태를 표현하는 게 이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분청사기란 이름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회청색 바탕흙 위에 백토로 분장을 하는데요. 전통 도구인 귀알이 스치는 자리마다 자기 고유의 지문이 생겨납니다.
귀알문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거친 붓으로 속도감 있게 그 분을 바름으로써 어쩔 때는 대담하게, 어쩔 때는 소박하게, 그 당시에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자유가 가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흙을 빚다 보면 늘 떠오르는 이름들. 그들이 남긴 흔적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 지역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분청사기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이곳에서 완주 하심리 가마에서 만들어진 분청사기를 목격한 후 그의 삶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접시를 수놓은 인화문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고야 말았죠. 도공 스스로 이렇게 혼자 형태를 만들고 장식을 하고 불을 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졌을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 저 나름대로 또 영감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자주 와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널쩍한 크기의 발이나 찻잔, 달 항아리를 주로 빚어오던 그가 인화문 접시를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부터. 완주 하심리 가마에서 출토된 인화문 분청사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현해보기로 한 겁니다. 무려 400여 년 만의 도전. 우리 분청사기 접시를 토대로 사이즈를 키우고 그 다음에 장식성을 높이고 도장 같은 것을 압인해 가지고 홈을 내서 이제 상감을 채워 넣어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뭐 예전에는 작은 접시 뭐 그런 용도였다고 치면 저는 이제 사이즈를 크기를 뭐 1m 이상 키워서 거기 안에 회화에서 많이 쓰여지는 그런 문자도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하나의 문자의 개념 그리고 그 관람객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좀 더 분명하게 완주 분청사기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 그래서 택한 대접시 작업. 완주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도장을 이용해 문양을 새기는 인화문 기법을 가장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간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2달 정도 걸려서 작품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이렇게 도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서 한 작품의 도장에 그 찍히는 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지금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손에 도장을 찍으면서 멍도 들고 저와의 그 뭐 이게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빼곡하게 들어찬 꽃들 속으로 마치 햇살과도 같은 백토가 스며듭니다. 꽃 한 송이 피우는 일처럼 온갖 정성과 애정, 보살핌이 필요한 분청사기 인화문 대접시. 자연이 그러하듯 도자기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죠. 작가의 노력과 고민이 깊었던 만큼 더 곱고 단아하게 상감 인화문이 활짝 꽃을 피워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품은 2달 정도 걸리는 작품인데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보듯이 이거를 하루하루 이렇게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계속 지켜봐 주지 않으면 이게 꼭 나중에 갈라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금지오겹으로 빚어낸 분청사기 인화문 대접시. 마지막 인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직접 지었다는 장작가마가 부디 이 분청 사기들을 잘 품어주길 이제 겸허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은 이 완주 지역에서 나오는 분청사기를 재현하고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의미에서 장작가마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10점 구워서 두세 점 이렇게 완성품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완성품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가슴 한켠 뜨겁게 타오르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완주의 분청 사기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역사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그는 이제야 그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도자기가 후대에서도 역사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어야겠죠. 400여 년 전 전북 완주에서 만들어진 인화문 분청사기를 다시 빚는 도예가 진정욱. 소박한 아름다움 속 조선 도공들의 뜨거운 삶이 그의 물레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